태풍 미탁 피해를 입은 강릉시가 94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항구 복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의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태백과 영월, 삼척시가 뛰어들었습니다.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내일부터 양양 제주 노선에 취항합니다. 속초시가 명태 가공업체의 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러시아산 냉동 명태의 직수입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10월 태풍 미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강릉시가 재해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중호우 때 도심이 침수된 포남동에는 빗물 펌프장을 증설하고 침수 지역에는 하천과 교량을 넓히거나 늘리기로 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월 태풍 미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강릉시 강동면 산성울이 마을에 관통하는 정동진천 교량에 상류에서 떠내려온 거대한 나무들이 걸리면서 불어난 물에 마을이 잠겼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나무가 다 뽑혀가지고 내려와가 다 걸쳐가지고 강물이 넘쳐버렸어요, 이게. 강릉시가 자체 집계한 제18호 태풍 미탁의 피해액은 110억 원. 이와 관련해 강릉시는 항구 복구에 필요한 총 사업비 946억 원을 확보해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산성우리 일대에는 100억 원 가량을 들여 하천을 정비하고 교량과 철도 교량을 넓혀 재가설합니다. 정동진천 개선 복구 사업은 정부의 관련 계획 지방순위 1순위로 상향됐습니다. 인근 귀나무천은 88억 원을 들여 배수 통로를 개선합니다. 집중호우 때 도심이 침수된 시내 포남동 일원에는 480억 원을 들여 빗물 펌프장을 증설합니다. 배수 용량은 기존 480세제곱미터에서 2620세제곱미터로 5배 가량이나 늘어납니다. 펌프장은 약 한 우리 5억 정도면 시민이 되고 전체 한 500억 가까이 됩니다. 이 펌프장이 5배 늘리는 데 대해서. 경포 진안상가의 경우에는 펌프장과 유입 관로를 신설하고 경포 호수 인근 위촌 저수지의 규모를 2배 이상 확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저류지 역할을 하면서도 재해를 막는 그런 어떤 저류지 호수를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나 삼석천 하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18 전투 비행단과의 협의 과정이 남아있고 진안상가는 당장 철거해야 경포 호수 인근 지대 침수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데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가 광물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광 지역 3개 시군이 사업 계획을 제출했는데 이달 안에 사업 지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탄을 캐는 과정에서 나온 폐석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을 정도로 양이 많지만 마땅한 쓰임새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탄광이 대부분 문을 닫은 이후에는 석회석이 영동 태백 지역의 주요 광물 자원입니다. 시멘트 공장과 제철소 등지로 공급됩니다. 과거 석탄이 난방과 발전 연료로 단순하게 쓰인 것과 마찬가지로 석회석 역시 기껏해야 1차 가공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환경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강원도가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300억 원씩 들여 2곳을 만들 예정입니다. 작년에 적합한 대상지를 찾지 못해 올해 다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관련 산업이 지금은 단순 파쇄나 시멘트 제조 같은 이제 단순 가공만 하고 있는데 지역 생산되는 광물의 활용도를 좀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해서 광물 가공이나 신소재 산업 중심의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태백시와 영월군이 작년에 이어 2번째 도전에 나섰고 삼척시는 올해 처음 가세했습니다. 태백시는 철암동에 21만 5천 제곱미터, 삼척시는 도계읍에 9만 제곱미터, 영월군은 중동면에 30만 제곱미터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강원도는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적지가 있을 경우 이달 안에 사업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내일 새벽 6시 50분 양양 제주 간 첫 운항을 합니다.
취향 기념으로 플라이 강원은 이달 말까지 양양 제주 간 요금을 강원도민에 한해 주중 2만 원, 주말 3만 원으로 특별 할인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24일까지는 주중 3만 원, 주말 5만 원 요금이 적용됩니다. 플라이 강원은 다음 달 비행기 한 대를 더 투입해 양양, 대만, 타이바이 간 노선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악명을 떨친 서대문 형무소엔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 항일운동 기록도 있고 지금도 계속 발굴 중이어서 숨겨진 독립운동가 기록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갖게 합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감옥으로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갇혀 고된 옥살이를 했던 서대문 형무소. 3.1운동 당시 서대문 감옥이었던 이곳은 지금은 역사관으로 변모해 일반인들에게 역사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전시관 2층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수형기록 카드가 전시돼 있습니다. 당시 보안법 위반으로 서대문 감옥에 투옥돼 8개월간 옥살이한 김창환 선생과 1년 2개월간 옥살이한 김재한 선생의 카드도 있습니다. 양양 현북면 만세운동을 하다 체포돼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검사의 조사 기록에 등장했던 바로 그 두 분입니다. 이곳 서대문 형무소엔 복심 재판을 받고 수감됐던 영동 지역의 독립운동가를 포함해 6,200여 명분의 수형 기록 카드가 전시돼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남아있는 6,264장의 수형 기록 카드를 보면 1번부터 65,193번까지 남아있어 더 많은 사람이 수감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3.1운동으로 수감된 분은 1,014명이고 본적지가 강원도인 분은 87명인데 영동 지역 출신은 양양군의 6명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수형 사유를 항일운동 전체로 넓히면 지금의 주문진인 강릉 신리면, 남문동 일대의 일본식 이름인 강릉 욱정 출신자도 나옵니다. 수형 기록 카드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하면 숨겨져 있는 독립운동 기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판결문이라든지 재판 기록이라든지 갖고 있는 자료의 양은 사실 지금 공개된 것보다 상당히 더 있습니다. 그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들의 자료들도 분명히 지금 축적된 자료 안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그것들이 아직 DB화되지 못하고 따라서 새로운 자료를 찾는 일과 함께 기존에 발굴된 자료에서부터 영동 지역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일도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릉 마리나 시설이 관리 주체 문제로 10년째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마리나의 부대 시설인 클럽하우스도 여러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데 관련 기관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강릉항 어항구역에 건립된 6층 건물, 요트 마리나 부대 시설인 클럽하우스입니다. 민간 마리나 개발업체가 지어 해양수산부에 기부 체납을 했고 3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 중입니다. 1층 사무실만 현재 마리나 시설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는 직원 숙소와 휴게 음식점 등 관광객 편의시설로 이용 중입니다. 어항구역에 지어진 건물이라 마리나 관련법을 적용할 수 없는데요. 강릉시와 동해해수청이 관리 책임을 서로 미루는 사이에 각종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6층은 계단실과 화장실로 돼 있는데 사무실과 숙소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1층 사무실을 복층 구조로 마음대로 변경하는가 하면 직원 숙소로 사용하겠다는 3층은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영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칸막이로 나눠 놓은 겁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숙박 이용객들의 후기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인들 때 있는 데가 그냥 방을 주고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갖고 이제는 직원들이 다 쓰는 거예요. 게스트하우스로 광고가 돼 있어가지고 그 광고 이제 다 이게 내렸을 건데. 지난 6월 소방서의 특별점검에서 소방 안전상 문제점이 지적돼 지금은 대부분 개선됐지만 건축물 불법 부분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건축대장님 한 2달 정도 모아서 시에 통보를 합니다. 한꺼번에 8월에 통보가 되겠죠. 단일 조사가 됐으면 밝혀지지 않죠. 왜냐하면 소방은 소방시설만 보고 건축은 안 나오니까 거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소방과 건축 분야의 점검과 단속, 처분은
소방서와 강릉시가 할 일입니다. 기록시설이라든지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이 합동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항들이 발견됐다 한다면 저희들이 계도하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릉의 대표 관광지인 커피거리 인근에 이름만 클럽하우스인 건물 안에 불법 사항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국내로 수입된 명태의 대부분이 설악권 지역에서 가공되고 있지만 유통 단계를 거치며 수입 비용이 높은 상황입니다. 속초시가 명태 가공업체들의 비용 절감을 위해 러시아 명태 직수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입니다. 25톤 화물차에 냉동 명태가 한가득 실려 있습니다. 러시아산 명태로 이번에 25톤 화물차 4대 분량인 90톤이 수입됐습니다. 국내 명태 수입량의 80%가량은 속초와 고성, 인제 등 설악권 지역에서 황태와 코다리, 젓갈류로 재가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산에 있는 유통업체를 거쳐 러시아산 명태를 받고 있는데 가격이 들쑥날쑥하고 물류비 등의 부담이 컸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초시와 상공회의소, 명태 관련 업체들이 직수입을 추진했고 첫 시범 수입 물량이 도착한 겁니다. 속초시는 러시아산 명태를 속초항으로 직수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기 위해 해상 운송과 통관, 냉동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자매도 오신 훈춘을 통해서 러시아산 명태를 수입하는 데 합의를 받고 오늘 그 첫 견본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제 훈춘을 통하든지 러시아를 통하든지 직접 명태를 수입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명태가 직수입되면 수입 원가 하락과 물류비 절감 효과 등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일선 업체들은 필요한 명태를 안정적인 가격에 들여올 수 있어 생산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산업이 가격 경쟁력 및 모든 면에서 월등히 나아가기를 이제 바라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이 지역의 영부권에 이제 어떤 물류 단지를 해서 이 지역의 수산물 공급과 유통은 물론이며 서울 경기. 속초시는 명태 직수입이 자리를 잡을 경우 다른 수산물과 젓갈류 원료도 수입해 속초항을 수산물류의 중심지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릉시가 내년도 강릉국제영화제의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2020 강릉국제영화제의 기간은 내년 11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열고 개막식장은 강릉 아레나로 변경해 많은 영화인과 시민, 관람객이 함께 즐기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영화제 예산은 40억 원으로 증액하고 150여 편의 영화를 상영하며 특히 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들이 참가하는 국제포럼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증가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월과 9월에 거의 검출되지 않았던 노로바이러스가 지난달 0.9%, 이달 15일 기준 2.2%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하루 이틀 안에 구토와 설사 등 감기 증상이 오다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영아와 노인, 임산부 등은 일주일 이상 증상이 계속되면 합병증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와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먹기 등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강원도 체육회를 이끌어갈 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일이 내년 1월 14일로 확정됐습니다. 강원도 체육회는 선거일은 1월 14일로, 투표 방법은 전자투표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내년 1월 2일에서 3일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거쳐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강원도 내 시군체육회장 선거일은 강릉, 태백, 속초, 삼척, 고성, 양양 지역은 내년 1월 15일, 동해는 1월 30일로 정해졌고 정선은 아직 미정입니다. 강원FC가 오는 23일 오후 2시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대구FC와 올해 마지막 홈경기를 치릅니다. 이번 홈경기와 다음 달 1일 마지막 원정 경기를 앞두고 현재 강원은 5위, 대구는 4위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이겨야 3위까지 주어지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 가능성이 생깁니다.
강원FC는 올해 마지막 홈 경기를 맞아 중고등학생 신청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사진 촬영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정선 하이원 스키장이 내일 오전 9시 슬로프를 열고 손님 맞이에 들어갑니다. 하이원 스키장은 리프트와 곤돌라 등 주요 시설의 안전 점검을 마치고 인공눈을 모두 만들어 내일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수 차량으로 설원을 달리는 설상차 투어와 눈놀이 테마공원인 스노우월드 등 겨울철 즐길 거리를 준비해 다음 달부터 고객에게 오픈할 계획입니다.